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성 세무사라고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당신이 알아야 될 기초세법, 이제 실내 인테리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제가 공부하게 될 이제 박지성 세무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 여기 이제 그 관련된 세법을 전체를 갖다가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하고 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내 인테리어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실내 인테리어업이 뭔지 그리고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업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건설업의 한 분야죠. 그래서 자,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 분류상에 이제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에 이제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국세청 업종 분류 코드를 보면은 이제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은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유리 창호 공사업, 그리고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이렇게 세 분류를 이렇게 나뉘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 도배, 내장 공사업 내에 이제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에 세세 분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업종 코드가 아마 요 업종 코드로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요 업종 코드. 45106. 요게 이제 실내 인테리어업의 업종 코드고요. 요게 이제 그 국세청에 나와 있는 업종 코드, 우리 그 이제 실내 인테리어 그 공사 마무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제 우리 그 업종 코드 내역입니다. 근데 이제 452-106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테리어에 해당되고요. 452-105는 이제 도배 관련된 거. 그리고 452-107은 이제 뭐 바닥재 설치 공사 요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업종 코드가 여기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문창호 같은 경우는 102에 402.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업종 코드를 요 업종 코드로 받았을 거예요. 받았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건축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당 전문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과 전문 인력 등 이제 법정 요건을 갖춘서 이제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대부분의 동네에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요 건설업 등록하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우리 법적으로는 뭐다? 건당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 어, 건당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어떤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설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 사항이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은 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법적으로는 이거 등록을 1,500만 원 이상의 이제 공사를 갖다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셔야 돼요. 자, 건설업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에 대한 어떤 기준은 뭐냐면은 자본금에 일단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 등기부상에 그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실질 자본금이라고 해요.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업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 기업 진단도 하셔야 되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 등록을 하시려면. 그래서 보통 기업 진단은 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기업 진단을 하시고 어, 내가 기장하고 있는 수임하고 있는 업체는 기업 진단을 못 합니다. 다른 세무사분이나 이제 공인회계사분한테 이제 기업 진단을 맡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건설업 등록을 하시면은
공제적 출자를 이제 예치해야 되는데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예치하셔야 돼요. 예치하셔야 되고 전문 인력도 2명 이상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능사 이상의 어떤 자격증 가지고 또는 뭐 초급 이상의 어떤 그 기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뭐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 안 됩니다. 독립적인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건당 1,500만 원 이상의 일단 전문 공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면 건설업 등록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그냥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과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등록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모든 업종들에 다 등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그래서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바꾸자 하거나 또는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해당 필요인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뭐 등록 안 하셔도 되는데 등록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입니다. 어, 사업자 등록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어요. 다 뭐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우리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게 사업장이 어디냐? 사업장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지정 포함해서 소재지가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본인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에다가 사무실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내가 사업장이 뭐 한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10개마다 부가세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고 납부 기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상으로 원칙 환급은 확정신고 경과 후에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요. 돈은 먼저 받고 환급은 나중에 해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약간의 이제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좀 이제 그 요거 이제 환급 다른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 납부하색이 발생하면은 납부할 건 먼저 내고 환급은 나중에 받으니까 자금 경색이 발생하니까 이때 이제 사업자들은 사업자 단위 과세라든지 이런 걸 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때도 그 법인 같은 경우도 사업자 단위 했습니다. 그 사업자 단위라는 게 뭐냐면은 어, 그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니라 내가 사업장, 그러니까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개인의 어떤 고기를 갖다가 주사업장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거기다 종사업장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주사업장에서 합쳐가지고 부가세도 신고하고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궁금한 거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볼 수 있으면은 제가 뭐 바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그 뭐 2교시 수업할 때든지 이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떤 뭐 서류들이 필요하냐? 일단 신청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건설업 등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뭐 세무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세무사 등록증도 같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 개시하기 전에 등록할 경우에는 이제 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증 사본이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뭐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죠.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고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받으면 좋냐면 이게 뭐 임대인이 그 사업장이 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일단 뭐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자, 이게 발생하니까 그 뭐 이제 후순위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뭐 개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2명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하실 경우에는 동업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사람이 올까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업계약서 양식은 우리 각 그 세무사에도 그 서식이 이제 배포되어 있고요. 뭐 인터넷 가시면은 요 서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업계약서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법인 주주에 대한 출자명세서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도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이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이제 불이행했을 때 어떤 어 이제 불이익이 있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거죠. 뭐다? 우리 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요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뭐 업종은 아닌데 특히 이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수업은 화물차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차부터 먼저 샀어요. 차부터 먼저 샀는데 하고 나서 깜빡 까먹고 뭐 운전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실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난 부터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이 과세기간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7월, 이거는 이제 7월 2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얘는 언제? 1월 20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도가해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면은 요거 이제 꼭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그러니까 1월 20일과 7월 20일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하셔야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야지 이제 그 역산해서 그 기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이제 매입세 공제를 갖다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금액도 큽니다. 뭐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차를 사시는 경우도 있고 9인승 이상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시면은 이것도 금액이 크죠. 그래서 뭐 세금만 하더라도 부가세만 하도 몇백만 원 갖다가 이제 환급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오늘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고 뭐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1%고요. 1%고 간이 과세자는 이제 0.5%입니다. 그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뭐 2%. 좀 더 이거는 가산세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산세가 일반적인 미등록 가산세보다는 좀 더 큽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이 가산세 50%를 감면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서인데요. 그거 이제 뭐 인적사항 적으시고 뭐 개업일 적으시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 간이가세 적용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최초에 할 때 이제 간이가세를 적용 신고할 수 있는데 일단 간이가세가 적용이 되면은 세부담은 일반 과세자보다는 세부담이 훨씬 적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무조건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이가세자가 일반 과세자보다는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부가세가 이제 조금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서 여기 적용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하면은 처음에 간이가세가 적용돼요. 적용이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이게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에요. 배제 업종인데 근데 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 배제 업종입니다. 배제 업종인데 주로 최종 소비자를 갖다가 한테 직접적으로 제약을 공급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해요. 이거는 뭐 매년 고시를 할 수 있고 바뀌면 또 고시합니다. 고시하는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업종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업종만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를 첫해 간이가세 적용받으시는 게 세부담은 조금 적게 나와요. 그래서 뭐 미장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방수 업종 코드 요거요. 업종 코드 그리고 자 업종 코드 요 업종 코드 452-200 요 업종 코드라든지 그리고 도장 공사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유리창 요 업종. 근데 불행히도 우리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이가세제가 배제됩니다. 자, 다음은 현금영수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현금영수증은. 어, 일단 우리 뭐 이제 건설업 중에서 실내 건축 및 건축공사 마무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실내 인테리어업이죠. 요거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뭐냐? 소비자 대상 업종이기도 해요. 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의무 발행 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인테리어업을 갖다가 이제 하시면은 일단 현금영수증 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제재 사항이 좀 커요.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은 뭐예요? 자,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소비자 대상 업종. 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 대상 업종입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업 중에서도 실내 건축 및 공사 마무리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 대상 업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대상 업종이고. 이런 소비자 대상 업종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2,400만 원이니까 이게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요거 소비자 대상 업종이시면은 웬만하시면은 그냥 다 이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으로 다 분류되세요. 뭐 2,400만 원이라는 게 매출액이 2,400만 원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의무발행 업종 같은 경우, 전문직 종사자, 저 같은 경우도 의무발행 대상자예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업 같은 경우도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실내 건축 및 공사 마무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뭐다? 해당 기업일 또는 업종을 추가하거나 이랬으면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자, 60일 이내 가맹점에 가입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도 소비자 대상 업종 같은 경우는 3월 이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실내 건축 및 공사 마무리업은 소비자 대상 업종에도 들어가고 여기 의무 발행 업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국세법령센터 들어가시면은 거기 소득세법
국세와 관련된 법 규정들이 쫙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들어가셔가지고 별표 3의 1을 하시면은 업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모래워요. 다 모래오고 요거는 이제 해당 업종이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3-3은 이제 의무 발행 업종이고 3-2는 이제 소비자 대상 업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업종을 갖다가 영위하고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뭐 대상 업종이 아닌지를 갖다 여러분들 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 인테리어 업은 뭐다? 현금용 수정 의무 발행 업종이니까 현금용 수정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가입하셔야 되고 요거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우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에서 현금용 수정 그까지 가맹 신청까지 같이 해줘요. 같이 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가입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 홈택스 화면인데, 자,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홈택스 화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 클릭하시면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라는 여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급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현금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요걸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가입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한 1분이면 끝나요. 1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1분만 투자해서 여러분들 어떤 현금 영수증 미가맹했다고 해서 제재사항을 갖다 여러분들 이제 안 받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새마기 지점은 이제 제 사업장이에요. 제 사업장이고 저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 담당자 명에다가 뭐 대표자 이름 적으셔도 되고요. 내가 뭐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적고 나서 요 전화번호 적으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신청이 돼요. 그러면 아마 여기 신청했으면은 요 번호로 해가지고 문자가 또 날라올 거예요. 날라오고 보통은 그 다음 날 정도 되면 이게 신청이 완료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신청을 하시면은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여기 바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 이제 한 거고요. 요거는 가맹은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가입이 대상인지 또는 의무 발행 대상인지 또는 이제 아까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해서 내가 가입 대상인지를 갖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내가 의무 발행 대상인지 또는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이제 2,400원이 넘어가가지고 내가 그 현금연수 가맹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기 계산서 영수증 카드 들어가셔가지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클릭하시고 가맹점 매출조회 들어가셔가지고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의무가입 조회 이걸 클릭하시면 뭐 연함에 떠요. 연함에 뜨는데 여기 보면 가입 의무 대상 여부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뭐 내가 소비자 대상 업종이고 직전년도 그 2,400만 원이 매출액이 넘어가거나 또는 의무 발행 대상자다 이러면은 여기 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의무 발행 대상자 그 현금자 의무 발행해야 되는 대상자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만 원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죠. 그럼 여기 대상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우리 2개월 이내죠. 가입 기간하고 가맹 이때 가맹했다. 그래서 가맹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인지 그리고 가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행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좀 먼저 이제 가맹점 가입 혜택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현금연수는 발행세액 공제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예요. 발행세액 공제인데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 현금연수를 발행하거나 또는 이제 신용카드를 발행하거나 발행해서 매출한 경우에는 1.3%를 갖다 공제를 해줘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직전연도 매출액이 이제 10억 그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3% 공제해 주니까 이거 굉장히 큽니다. 해주는 게. 그래서 요거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해주고 나서 나는 소득세 신고할 때는 요게 수익금액에 다시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하실 때, 내가 현금영수증 발행했거나 또는 신용카드를 갖다가 발행해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요거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받으시면 손해예요. 그다음에 전화세 소액 발급세액 공제인데 이거는 5,000원 미만의 거래니까 인테리어 하시면서 5,000원 미만 거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당 20원을 갖다가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어, 신용카드 가맹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의무 발행 대상자인데 내가 가맹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요 불이익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아셔야 되는데 일단 미가맹하면은 요게 미가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 금액의 1%를 갖다가 가산세로 부과해요. 꽤 크죠? 2%니까. 1억이면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물론 이제 내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하고 뭐 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제어야 돼요. 제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가입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의 1%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요것도 큽니다. 자, 우리 단순경비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최초에 이제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처음에는 단순경비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단순경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순경비 적용받는 게 세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사업자 등록할 때 한번 잠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단순경비율이 있고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이라는 거는 국세청에서 실제 장부에서 기장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을 갖다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경비 대상자다. 이거 수익금액에 따라서 끼긴 한데 일단은 단순경비 대상자라고 하면은 요 금액만큼 요에 해당되는 비용만큼을 갖다 세법에서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내가 다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현금용 수정을 갖다가 감행을 안 했어요. 감행을 안 했으면 이 단순경비에 적용 못하고 기준경비를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 매입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료를 갖다가 금액을 정규증빙서를 수취했으면 빼주긴 하는데 빼준다 하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단순경비를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용 수정 가입 대상이시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행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자, 그리고 여기 제일 큽니다. 지금 세액 감면에 적용 못 받아요. 세액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상 현금영수증 가입을 안 하시면 있잖아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사업자 그 사업용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가입 안 하시면은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액 감면에 적용 못 받아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20%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감면받을 있고 상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세금을 갖다가 100%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감면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적용 못 받아요. 네,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액 감면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가산세 둘째 치더라도 요거를 이제 적용 못 받기 때문에 일단 가맹점 가입은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서 이거 반드시 하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라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가맹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영수증에 가입했을 때, 가입했을 때 혜택도 받고요.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뭡니까? 불이익도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금영수증을 갖다가 발행을 어떻게 하냐? 발행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단말기에서 발행하시면 되고요. 되는데 우리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이거 똑같아요. 계산서, 영수증, 카드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나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클릭하시고 발급해서 현금량 건배 발행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뜨는데 여기서 자진 발급 여부가 뜨는데 이 자진 발급에 있는 거예요. 원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현금영수증 갖다 발급 받아봤죠? 발급할 때 여러분들 뭐 한 번도 발급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발급하실 때 뭡니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또는 주민번호라든지 또는 뭐 카드 번호라든지 혁명 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이제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휴대폰 번호나 이런 거 발급하죠. 발급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발급 못해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와서 발행 대상자, 우리 여기 얘기하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갖다 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인적사항이 없으니까 발급 안 해야 되냐? 아닙니다. 자, 10만 원 이상 거래 같은 경우 건당 이상 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 원칙적으로 발급하셔야 돼요. 발급 안 하시면은 가산세가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가산세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가산세가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거래건배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국세청 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에. 그게 뭐냐면 010-000-1234 이 번호로 발급하면 국세청 번호로 발급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진 발급하겠다. 이러면 요로 선택하시고 아니다. 이러면 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도급여는 뭐예요? 이게 이제 소득공제용이나 근로자들이 이제 연말정산 받았을 때 소득공제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여러분 같은 사업자가 내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부가세 신고할 때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는 지출증빙으로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지출증빙이 나와요. 그럼 그 두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용은 이게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 내가 과세거래면은 과세,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로 세팅돼 있어요. 세팅돼 있고 과세사업자는 과세면세, 과세사업자, 과세면세 금융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내가 과세사업자라도 면세 품목을 갖다가 해당되면 면세로 발급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금액에 넣으시면 과세라고 하면 공과가 부가세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발급 요청을 하면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조회가 가능해요. 아까 자진 발급 여부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진 발급을 하고자 할 때는 이로 선택하십니다. 자진 발급은 여기 국세청 코드로 발급하는 겁니다. 저 용도 부분은 소득공제용을 할 건지, 지출증빙용을 할 건지, 이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 유형은 이제 과세로 할 건지, 또는 면세로 할 건지 하시는 거고. 자, 발급 수단은 뭐 휴대폰 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에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과세일 경우에는 총 거래금 입력하면은 공과일과 부가세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발급 요청을 하면은 승인번호 위에 나와 있는 여기 승인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발급 결과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어렵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금영수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가산세가 어떻게 되냐? 자, 의무 발행 업종. 여러분들 실내 인테리어부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같은 경우, 자,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관계없이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 20%를 가산세를 부과해요. 요거의 세액이 아니라 금액의 20%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게 뭐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저거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현금 거래에 대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죠.
하시는 분들인데 요거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것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세무조사하는 경우도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했어요. 나오고 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과거에는 요게 20%가 아니라 50%였어요. 금액이. 미발급 금액이 50%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게 20%예요. 20% 때문에 20%라도 우리가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거 20%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또는 이제 한 경우에는 이제 10%. 자, 10만 원 미만 거래일 경우에는 일단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발급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 안 하실 경우에는 여기 5% 가산세. 그리고 뭐 현금 요청에 발행하세요 하는 이제 명령서 교부하고요. 2차 위반했을 때는 요거 5%하고 20%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일반 가맹점은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고 소비자 대상 업종 이런 경우죠.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면 위반 시에는 제재는 동일합니다. 이거 정도면.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로 한번 이제 세무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업 자체가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이거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금액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을 갖다가 비발급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과거에 회사 다닐 때 세무조사 나오면 요거 봅니다. 특히 의무 발행 업종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했냐 안 했냐 따라 반드시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은 현금영수증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 사업용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자, 사업용신용카드는 여러분들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업용신용카드 제도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카드 자체가 사업용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국세청에 조회가 돼요. 조회가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가사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요거 한번 등록하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원래 내가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신용카드 매입분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수가 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요 서식이 굉장히 좀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일단 카드 번호도 풀네임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또 그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각 거래처별로 그러니까 카드 번호별 거래처별로 합계 금액을 갖다가 이제 우리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 현금 매출점의 수령명세서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되면은 요 합계 금액만 제출하면 돼요. 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제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가 좀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편리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해당 사항 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하는 게 어떻게 등록하냐? 이렇게 등록합니다. 여러분들 계산서 영수증 카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신용카드 매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조회 이걸 클릭해요.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선택을 누르시면은 카드 회사에 대한 삼성카드면 삼성카드, BC카드면 BC카드 쭉 떠요. 국민카드면 국민카드 쭉 뜨고 카드 번호를 풀네임으로 다 넣으셔야 돼요. 나서 휴대전화 입력하고 동의하고 누르시고 등록 접수하게 하시면은 일단 등록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 바로는 안 되고요. 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카드 회사에서 이 카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신용카드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가족 명의의 카드는 여기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본인 명의의 카드만 여기 등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나 소득 신고할 때 이 카드 내용을 홈택스에서 쭉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이 신용카드 매입에서 내가 신용카드 사업용 사용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및 확인 변경 사항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쭉 뜨거든요. 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당연 불공제, 선택 불공제 있는데 당연 불공제라고 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제 면세 사업자가 한테 내가 매입한 부분이라든지 카드 같은 거. 또는 이제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뭐 신규로 개시하는 간이가세자라든지 또는 이제 사업자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여기 당연 불공제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이 안 되고요. 여기 선택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를 불공제가 되어 있는 것 같다가 공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음,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일부 공제 항목들이 좀 많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줬는데 특히 이제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뭐 쿠팡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 많죠. 온라인 구매 많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은 다 불공제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 확인 메뉴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해당 사항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금액 조회 누르시면은 해당 여기 조회 항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확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뭐 면세사업과 관련돼 있다든지 또는 뭐 우리 접대비 기업법 추진과 관련돼 있다든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가 면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세사업과 관련돼 있다든지 8가지 항목이 있는데 8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도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고. 근데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요 항목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폐를 갖다가 수령했으면은 이게 내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이 미달인 간이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를 갖다가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최초로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간이과세 적용받는 신규 사업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를 하더라도 뭐 미용이라든지 욕탕 그리고 목욕탕이죠. 그리고 여객운송업 그리고 뭐 택시라든지 시내버스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뭐 성형수술 그리고 수의사가 진료하는 뭐 동물 진료용 그리고 뭐 무도화공이라든지 자동차 운전하고 이런 게 관련된 업종에서 종사하는 것 같은 경우 받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요 사업자로부터 내가 신용카드를 매입했다는 거 알 수가 없죠. 요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돼 있으면은 앞선에서 얘기했을 때 여기 당연불경제 항목으로 아까 같은 그 사업자 같은 경우 여기다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세무상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아니시면은 그냥 여기 등록 안 하고 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 이것만 보고 하면 요 항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우리 사업자들은 잘 모르시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사업용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인 명의 신용카드도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했는데 그때 공제가 가능하냐? 자, 원칙은 일단 사업자 본인 명의로 쓴 것만 공제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서 타인 명의로 발행한 거는 받은 거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련 예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하면은 종업원이라든지 그리고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발급받고 수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법인이나 직장 다니실 때 법인카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한테 법인카드를 주지 않아요. 보통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카드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회사에서 너 개인 카드로 쓰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죠.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의 개인 카드로 쓴 걸 갖다가 우리 회사에 부가세 신고가 있다든지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있다 공제 못 받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받을 수가 있고. 그 대신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할 때 그거는 이제 사업용 경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빼줘. 빼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갖다 계산합니다. 제가 과거에 산다릴 때도 그거 다 뺐어요. 빼고. 그 법인 소속의 임직원 명의로 개인 카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사업용 계좌인데요. 요거는 저희 잠깐 쉬다가 지금이 이제 2시 47분입니다. 2시 47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저 57분에 자 시작하겠습니다.